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딱 10년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상상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학업은 늘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에게는 축구선수라는 목표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그때의 나는 오히려 단순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했다. 어느 순간 내 실력의 벽이 선명하게 보였다. 조금만 더 도전해볼까라는 물음에 내면 깊숙한 곳에선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유일한 목표였던 축구선수라는 이름을 놓아주게 됐다. 운동을 접고 반년은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요즘 말로 씨앗씀 청년이 된 거다. 10년간 부대 끼며 합숙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는데 참 어색했다. 사실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피하고 있었다. 뼈를 갈아 내가 빛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는데 내 결과는 처참했으니까. 더 고통스러웠던 건 죄송스러움보다 창피함이었다. 다른 핑계 없이 오로지 내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마치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사실 창피함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몸쓰는 일밖에 없어서 상하차든 주차장이든 아침 7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다. 걱정 섞인 어머니의 눈초리를 피해 방구석에 숨어있을 때면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몸이 상해 병원비가 더 나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며 지내는 건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난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뭘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한참 방황하던 어느 날 유튜브의 마법 같은 영상들이 나를 이끌어줬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공통적이었다. 월 1000만원은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다. 직장생활은 노예와 같으니 사업을 해야 한다. 노동수익으로는 부자가 없대니 자동수익을 만들어라. 몸을 갈아 넣으며 병원을 다니던 나에겐 너무 달콤한 말이었다. 편하게 돈 버는 법, 놀면서 돈 버는 법, 쉽게 돈 버는 법. 아닌 걸 알면서도 불끈거리는 기대감을 외면하기엔 큰 유혹이었다.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사업하는 법, 유튜브, 모아둔 돈을 번다는 강의에 모두 쏟아붓고 시키는 건 다 해봤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다. 왜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럴 때마다 자위를 했다. 더 좋은 정보만 찾으면 뭔가 있을 거야. 지금 돌아보면 나는 어느 하나도 깊게 파지 못했다. 10년간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됐던 것을 학습했던 걸까? 결국 나는 남들이 성공했다는 결과만 보고 휘둘리며 살아갔다.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니까 미로 속에서 계속 방황했던 거다. 한참으로 떨고 나서야 깨달았다.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출구인지 아는 것이라는 걸. 뭘 하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첫 단서는 엉뚱한 데서 왔다. 이제 삽질은 그만하고 사람들에게 당장 뭐라도 팔아보자는 생각에 크리스마스 길거리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팔기로 했다. 역시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인생 네컷 사진관으로 향했고 추운 겨울 배터리도 나가 환불도 해주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근데 그 난리통 속에서 이상하게 들었던 마음은 장사를 해보고 싶다 였다. 알고 보니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홍보가 필수였고 홍보를 하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걸 하는 사람은 마케터였다. 그럼 난 마케터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일단 마케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서울로 가야겠다 싶었다. 그렇게 난 대책 없이 덜컥 반지하 방을 계약해 서울로 올라왔다. 늘 그렇듯이 원했던 마케팅 회사는 전부 떨어졌고 겨우 붙은 곳이 텔레마케팅 회사였다. 내가 했던 업무는 사장님들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짜인 대본을 외우고 하루 300통의 통화를 돌려야 했다. 당연하게도 성과는 없었다. 와,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는 일이구나. 또 나는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었나? 아니,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SNS 마케팅으로 영업을 해보기로 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팔로워도 없고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문의가 들어왔다. 전화 300통보다 콘텐츠 한 개가 훨씬 더 효율이 높았고 무엇보다 확실히 흥미를 느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회사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전화나 돌려라 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렇게 또 버티던 중 콘텐츠 마케팅을 알려준 멘토를 만나게 됐고 운 좋게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후회 없이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됐다. 그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아함은 싸구려 도파민에 가까웠다. 짜릿하지만 오래 못 간다. 좋아하는 게임도 밤새우면 질리고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물리니까. 근데 일은 장기전이라 도파민의 짧은 쾌락으로는 그 긴 시간을 못 버틴다는 거다. 그러니 찾아야 할 건 쾌락의 영역이 아니라 고통의 영역이었다. 정확히는 남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럭저럭 견딜만 한 것. 알고 보니 그게 사실 재능의 진짜 정체였던 것이다. 재능은 남보다 결과를 잘 뽑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남들보다 덜 힘들게 견디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잘 견디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나기 시작했다. 전화 영업에선 그렇게 무능했던 내가 이제는 콘텐츠를 만드니까 대형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도 성공시켰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 견디는 방식으로 일하니까 진짜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를 몸으로 느꼈다. 그렇게 결과가 나기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겁이 남아있었다. 이 길을 골랐다가 또 아니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거두게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심리학자 매그제이는 살면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게 나만의 정체성 자본이라고 한다. 즉,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그 직업을 하면서 어떤 자본을 쌓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내 과거를 다시 봤다. 축구한 10년은 지금 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통째로 날린 시간처럼 보인다. 근데 그 10년 동안 쌓인 승부욕과 힘들게도 버텼던 근성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대로 쓰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합숙 생활을 하며 남 눈치를 지독하게 봤던 것도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된 거다. 그때는 전부 시간 낭비 같았는데 돌아보니 모두 소중한 나의 자본이었다. 솔직히 나는 내 모습을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다. 학업도 운동도 외모도 뭘 해도 평균 이하였고 항상 부족한 점만 찾아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근데 이제는 안다. 그 못난 시간들이 하나도 안 버려지고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자본이 됐다는 걸. 제일 위험한 건 완벽한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었던 시절이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 했을 게 아니라 빠르게 시도해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은 거창한 자아 탐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건조하고 기계적인 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정답은 상상하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지나온 과거의 데이터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콘텐츠로 꺼내려 했을 때 솔직히 겁이 났다. 10년간 운동하다 실패하고 돈도 시간도 날렸던 무능했던 사람, 그 초라한 과정을 내보이는 게 부끄러웠다. 근데 세상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다.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헛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다. 우리가 헤맨 건 남들보다 느려서가 아니었다. 방향이 문제였다. 타인이 시킨 역할, 사회가 만든 일, 직이라는 명함을 얻기 위해 뛰었으니 출발선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다. 속도를 아무리 올려도 남의 트랙이 있었던 셈이다. 내 기준을 찾는 순간 조급해지지도 비교도 하지 않으려는 걸 깨달았다. 궁극적으로 나는 나처럼 헤매는 사람에게 이 과정을 건네주고 싶었다.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관찰하고 검증하고 실험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지나며 서서히 선명해지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아하는 것 대신 잘 견디는 것을 묻고 과거의 데이터를 뒤져보자. 그게 나만의 기준이 되고 나만의 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은 아주 현실적인 과정이었다.